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3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페드 의장의 발언 및 GDP 성장률 부진 속 혼조세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1분기 GDP 확정치가 전기 대비 연율 1.6% 감소, 이는 앞서 발표된 잠정치 마이너스 1.5%에도 미달되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4분기 6.9% 상승해서 비교를 해본다면 이는 굉장히 급격하게 둔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 페드의 최우선 정책이 물가 정책 안정이라는 이 점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는데, 이 페드가 과도하게 긴축을 단행하는 리스크가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실수는 물가 안정에 실패하는 것이다라고 밝혔고, 이어서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2%로 되돌릴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힘들 수 있다라는 점은 인정을 했는데, 역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나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시장 입장에서는 일단 물가 안정 빠르게 시키려고 금리 인상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109.78달러 마이너스 1.77%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 강세, 달러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뉴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GDP 확정치, 확실하게 꺾인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간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향후에도 계속 커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채권부터 시작해서 유동성이 감소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빠지고 올라가고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뉴스 당연히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필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파월 연착륙 보장은 못하지만 물가 안정 실패가 더 큰 실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물가 안정부터 진행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시 한번 표현을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핵심입니다, 결국엔. 자,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경제 여건이 지금과 같다면 다음 달 75bp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예상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올해 안에는 3.5%까지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지금이 1.75%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요 정도의 속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놓은 수치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ECB, 메파, 홀츠만 9월 이후에도 추가 금리 인상 여지 충분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역시도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크게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럽이 만약에 정말로 물가를 못 잡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EU 안에서도 굉장히 잡음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이 아시아 지역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정부 반도체 세액 공제 5배, 이 파격 확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국내 반도체 공장을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이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 쪽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 이런 모습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관련주들 하나씩 긍정적인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게 바로 이재용 저력이다. TSMC 추격하는 차세대 EUV를 따냈다라고 하는데, 기존의 공장의 라인을 바꿀지 아니면은 신공장 쪽에 EUV 장비를 배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에 맞춰가지고 다른 장비들도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 이 반도체 장비나 소재,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30년 UAM 대중화 택시보다 싸게 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UAM이 뭐냐 하면 도심 항공 모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헬기 같은 택시 요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러한 섹터가 올라갈 때마다 엮였던 쪽이 드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론 쪽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이게 아무래도 인구 과밀 지역들에서 잘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이 만약에 테스트필드로 성공적인 그러한 런칭을 보여주게 된다면 뉴욕이나 다른 지역들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요 섹터에서도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좋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LG 엔솔 미국 공장 투자를 재검토하는데 지금 이제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를 봤더니 물가가 요즘 너무 비싸졌고 원료도 비싼데 하다못해 인건비마저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엔솔 입장에서는 만들어서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몇 조 원 들여가지고 미국 쪽에 공장을 증설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고객사랑 일단 판매 가격을 다시 논의한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오케이를 하게 된다면 엔솔이 미국 쪽에 투자를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전 세계의 전기차 가격의 동시다발적인 인상 요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공급 가격 자체가 증가를 하면은 완성품 같은 경우에는 부품 가격 올랐으니까 판가 자체를 올리지 않겠습니까?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잘 팔리게 된다면 자, 일단 전 세계 화폐 가치가 많이 빠졌다든가 아니면 빈부격차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양극단에서의 진행이 될 사업도 다시 한번 이 재편성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 규제 완화 요 뉴스 때문에 지금 뭐 화장품주가 다시 떠오르는 것이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화장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소비재들의 이 판매량 역시 증가를 하는 걸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시작은 화장품이지만 이 중국 쪽에서 뭐 여행부터 시작을 해서 뭐 다양한 부분들 하나씩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경고, 나토에 기대는 한국, 일본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우크라이나 핑계 대면서 갑자기 이 중국에서 반발하고 있어요, 세게. 자, 한국 쪽에 다시금 좀 제재를 걸거나 하는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진영 싸움에 좀 그 극단화가 크게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까지는 예전처럼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한국 쪽에 무언가 액션을 취할 가능성은 있으니까 중국 관련된 사업들, 특히나 뭐 카지노나 화장품은 촉각을 곤두세우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방에서 먼저 안내를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 화면에 보이는 영상 그 소개란에 이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이 방안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다시 자리를 제대로 잡아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빠른 시간 내에 횡보 조금 더 하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추가로 더 올라갈지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어떤 걸 보면 좋을지 나온 뉴스들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뉴스를 조금 보자면 제일 먼저 내일부터 전기, 가스 요금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0월 달에 또 한 번씩 인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물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윤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서 전기, 가스가 동시에 오르며 일반 가정용뿐만 아니라 산업용 역시도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싼 전기요금, 싼 가스요금 아니겠습니까? 가스 같은 경우에는 전량 수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도 전기라도 어떻게든 떨구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싼 전기는 역시나 원전이다. 이로써 현 윤 정부는 원전을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무조건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서 이 원전 관련된 사업들을 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이게 잘 통하면 다음 정권도 보수 쪽이 집권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전에 대한 사업은 지금 이제 10년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러한 부분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LG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장에다가 공장을 지으면은 생산 단가가 안 맞아갖고 재검토까지 나서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외의 유럽 지역들 역시도 심각한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최근에는 이 네덜란드 역시도 신규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이 윤석열 정부가 이제 유럽 쪽으로 순방을 나서면서 한국 기업의 참여 역시도 희망한다라는 의지를 내놓으며 아, 얘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원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확장을 해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수급을 한번 보자면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는 이유, 비싼 데 사는 이유는 역시나 더 올라갈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면 현재 위치를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점을 조금 더 높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겠고요. 자, 61선 여기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린 자리인데 횡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딱 60 위에서 어느 순간 통하고 다음번 상승을 기대해봐도 아주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현재 위치를 어떻게 그려볼 수 있냐면 일단 위쪽에서 떨어지는 요 추세 라인 여기가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걸 1번으로 놓고 볼 수 있고 자, 요렇게 역회된 숄더 요렇게 쌍바닥 그리고 61선 역시 이런 식의 쌍바닥이 보여지니 말이죠. 특히 이 61선 상바닥 특히 이 61선 상바닥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힘이 정말 셉니다. 그렇게 큰 흐름 상에서 이 위쪽에서 자리 잡고 61선 이런 식으로 추세를 돌려주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승을 만들어줄 가능성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거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여기 딱 뚫었을 때에는 일단 매물대 많이 쌓여있는 25,000원 조금 아래까지를 1차 목표로 여기마저 뚫어주게 된다면 일단 뭐 고점이나 아니면 3만원 조금 아래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어떠할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총정리하면 지금은 61선 위에 있다면 기대하면서 보고 조금 더 떨어진다면 61선 위까지 다시 한번 언제 올릴지 요것만 지켜보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 현재 이제 이 지금 하락 시장이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장 다음에 좋은 시장 온다고 그 시장 같이 노려보도록 하고요. 힘든 시장 이 으쌰으쌰 하면서 이겨나가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